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GTX 디노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사람이 이미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투하해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이때 그곳에 나의 소중한 자산, 작은 씨앗이 묻어져 있다면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가 놀건, 일을 하건, 잠을 자건 그 어떠한 일을 하는 시간 동안에도 열심히 일을 해줄 것이고, 결론은 시간이 지나 나의 자산은 증가될 수밖에 없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디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1년 4월 22일 날 나왔죠. 이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 한국교통연구원 발표 결과 및 예상 노선도. 두 번째, 여론과 시민들 디노선 발표 결과 반응이 굉장히 살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GTX 디노선 유치에 실패한 지자체, 동쪽 바운더리에 굉장히 많이 몰려져 있죠. 이분들의 향후 계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왜 이렇게 난리들일까요? 우선 철도망 구축계획 어떤 건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5년 단위로 나오고요. 한번 나오면은 대한민국 철도 10년 먹거리에 대해서 발표를 하죠. 그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10년 단위로 대한민국 국유철도 건설 계획을 담은 계획안으로서 한국 미래 철도망의 청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다. 5년 단위로 발표하며 현재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까지 발표가 되었고, 이러한 계획은 단순히 철도 건설 계획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철도망의 부족한 점 개선까지 담고 있다. 허나 문제점도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이고, 계획만 갖고 있다고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혹 삽을 떠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티스푼 사업, 여기 내용에는 티스푼 공사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티스푼처럼 한 숟갈 한 숟갈 작게 공사가 진행된다. 뭐가 부족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따라서 10년 먹거리에 대한 플랜을 담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과 상충돼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기획재정부 예산안이 있더라. 어쨌든 발표 계획 액면가 그대로 믿었다가는 큰일 날 것이다. 이런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10년 먹거리, 총집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를 들면 이렇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반도체 먹거리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공장을 설비 투자를 하죠. LG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영역에 대해서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죠. 오래전부터 투자를 했고, 오늘날 주가를 봐도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 현실화되어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빅히트, 방시혁 같은 경우에는 BTS를 키워나기 위해서 예전부터 많이 투자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맛봤듯이 철도망을 향한 투자라는 계획을 짜고 있다라면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정고서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부동산 백전백승 공식, 없던 철도가 만들어지거나 추가적인 노선이 들어가면 값이 오른다. 어느 정도 정해진 명제고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 같네요. 사진 한 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노란 색깔 선처럼 시간은 걸릴지언정 철도가 개발되면은 꾸준하게 우상향이 되고 그 끄트머리에는 요 별, 여기에 내 집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모두들 상상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결론적으로만 보면 해피한 일인데 과정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시장이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약사항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내가 여기 몇 호선 유치할 테니 나 좀 뽑아줄래?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요. 두 번째,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해당 지자체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죠. 더불어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일자리는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일자리가 많은 곳이라면 철도는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요 공급의 공식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일자리가 생기다 보니 세수는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죠. 마지막으로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 반드시 써야 되는데 이러한 돈으로 다양한 사업이나 정책들을 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철도 사업 하나 따내기가 어려운데 이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게 얽히설키 설켜져 있고, 결론은 시간은 걸릴지언정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는 공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후를 내다본다면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드시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그림 그리고
집을 사든 땅을 사든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일 어느 기관에서 담당을 할까요? 바로 한국교통연구원이 되겠고요. 거기서 하는 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죠.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정책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교통정책 기술에 관해 국내외 각종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관 언제 만들어졌나 봤어요. 그랬더니 1986년 2월에 개원을 했고 87년 8월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 교통개발연구원으로 발족식을 가졌죠. 그 CI 로고는 보시는 바와 같은데 사실 이러한 색깔 조화 많은 분들 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바로 BMW 로고를 상상하실 수 있는데 어쩜 이렇게 비슷한가 한 번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 분야는 총 9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철도 연구도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발표 어떻게 했나 봤더니 유튜브로 라이브로 방송을 했고요. 저도 이걸 실시간으로 봤어요. 총 2시간 정도 진행을 했었죠. 그 제목하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온라인 공청회. 요즘 많은 지자체들이 코로나랑 여러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공청회를 유튜브로 라이브로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제 GTX D노선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공청회 자료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 PPT 다운받으시려면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요 가장 아래쪽에 공청회 발표 자료 다운로드 요걸 클릭하게 되면은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 바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연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GTX D노선 관련 내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총 6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PPT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를 많이 담고 있는 거죠. 한 페이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의 노선은 차질 없이 추진을 할 거고 A, B, C 노선 계획대로 진행하고 서부권역의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신설하여 급행철도 서비스 수혜 지역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 한강 등 2기 신도시에서 서울 인근 지역까지 고속으로 연결을 시키는데 사실 그 구간이 너무 짧죠. 김포 장기, 골드라인 장기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연결을 한다는 건데 광역급행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복합 환승센터도 건설을 하고 도시 광역철도 버스 등 교통수단을 연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더니 난리가 나요. 각종 뉴스 매스컴에서 왜 이런가 봤더니 뜬금없이 김부선 씨가 실검으로 뜨죠. 이름하야 김포 부천선 김부선이란 명칭을 갖게 되죠. 그러면 각종 언론 및 시민들의 의견 어떤가 봤죠.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강남 빼고 김부선 된 GTX D노선 2기 신도시는 버렸다. 4월 22일자 기사고요. 간단하게 기사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GTX D노선으로 불리며 시장 관심이 컸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된다.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가 강남 핵심지를 통과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 구간이 너무나도 많이 단축돼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왜 이렇게 줄였나 봤더니 결론은 예산, 돈이 없다는 뜻이고 그 사업비가 10조 원 정도가 드는데 김부선만 만들게 되면 5분의 1인 2조 1천억 원이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짧게 시작을 할게 라고 발표를 했죠. 그 구간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원래는 장기 요 아래쪽으로 쭉 들어가서 강남, 송파, 강동, 하남까지 연결되는 것을 플랜으로 했는데 거의 한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났을까요? 말도 안 되게 짧게 만들어진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다른 뉴스 좀 살펴볼게요. 4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출퇴근 지옥길인데 GTX D로 발칵 뒤집힌 김포 검단. 청원 내용도 살벌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기 신도시 검단 김포 한강 신도시는 버린 신도시입니까? 내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김포 한강 검단 신도시 주민들에게 철도 대책 운을 뗀 것은 최기구 대광희 위원장이었다. 예산도 그렇지 않고 스스로 내뱉은 말을 인제 와서 예산 탓하며 뒤집는다. 납득할 수 없고 국민과의 신뢰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다 라고 비난을 했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니 GTX D노선 수혜지역을 언급하며 김포, 인천, 검단을 조정지역으로 묶어버리고 결국 집값 상승을 우려와 예산 탓으로 돌려 퉁치려는 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계시고요. 4월 28일자 기사 하나 더 볼게요. D노선 김포를 우롱했다. 지옥철 경정철에서 시민들 만나보니 김포 시민들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내용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출근길 모습 사진이 되는데 사실 CG로 막 사람들 붙여놓은 모양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시장님께서도 현장 가서 탑승을 해봤죠. 그랬더니 2세대 정도는 그냥 어렵지 않게 보내야만 하는 사정이 생기더라. 코로나 방지 택도 없다. 김포에는 철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내용 바로 김포 부동산 미래철도 먹거리 정고수 땅 따먹기 이 내용을 확인하시면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D노선을 유치하려던 지자체들은 이번 발표 결과를 보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먼저 가장 동쪽에 붙어져 있는 강동구, 서울 내의 동쪽 끝이죠. 강동구에서는 이렇게 바로 의견 제시를 합니다. 강동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D노선, 강동구 경유안 반영, 강령 요청. 왜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했나 봤더니 대규모 재건축 사업, 택지 개발 사업, 업무단지 등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는데 현재 교통편이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D노선 넣어달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D노선 신설 토론회, 주민 서명부 전달식까지 진행을 하셨습니다. 강동구뿐일까요? 강동구로 지나 다음 하남시청역으로 연결되는 그 노선으로 예상을 했지만 하남 또한 무너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 22일 목요일이고요. 김상호 하남시장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GTX D노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비슷한 의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GTX D노선을 유치한 김포, 부천 이들의 의견은 회피해야 정상이죠. 허나 이분들 또한 불만이 장난이 아니에요. 2021년 4월 23일 날 작성된 글인데 이 부분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김부선을 접하고 드는 심정, 바닥을 알 수 없는 비참함이라는 제목이고요. 저는 원래 서울 살았고 2006년 김포로 이사 왔습니다. 회사는 지금이나 그때나 계속 강남에 있는 회사를 다녔고 급여 괜찮고 대우 괜찮다는 회사는 대부분 강남이나 종로, 여의도에 들어가 있지요. 2006년 당시 한강로 등 고속화도로 없었고 오직 48 국도 하나만 있었습니다. 당시 연비 때문에 수동 차량을 몰고 다녔고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듯이 매주 월요일에는 이런저런 회사가 많아서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6년에 저는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6시에 나왔고 2021년 오늘날도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옷을 입고 6시에 나옵니다. 2006년에 도로 사정이 좋지 못해서 김포 천둥고개 전부터 계속 지체와 정체를 반복하면서 새벽 운전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도 도로 사정은 좋아졌으나 한강로 천호대로부터 차량이 정체되기 시작을 합니다. 2006년도에는 출근할 때 배가 고파서 천둥고개에서 김밥 장사하시던 아저씨에게 김밥과 따뜻한 커피를 1,500원에 사 먹었고요. 2021년도에는 출근할 때 배가 고파서 뭘 사 먹고 싶어도 한강로부터 올림픽대로까지 타고 가야 하니 김밥 장사하시는 분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근 전날 미리 사놓은 아침 도시락 싸놓고 출근합니다. 2006년도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병목점에서부터 김밥을 먹기 시작하죠. 21년도 올림픽대로 가양 병목점부터 아침 먹기 시작합니다. 2006년도 아침을 차에서 먹고 전기면도기로 수염을 깎습니다. 21년도 아침을 차에서 먹고 전기면도기로 수염 깎죠. 2006년도 수염 깎은 후 자기 개발하려고 핸드폰으로 전화영어 시작하고요. 21년도도 마찬가지로 수염 깎고 영어 공부합니다. 결론은 2006년부터 21년까지 큰 변화 없었고 12년 동안 출퇴근에 들어간 시간과 패턴은 무서우리만큼 변한 게 없네요. 여기서 재미난 내용 또 나와요. 2006년도에 큰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21년도 큰아이가 중학생이고 심지어 둘째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못 놀아줘서 너무나도 미안하네요. 끄트머리에 강력한 건이 한 번 더 때립니다. 집값이 아니라 이런 대우를 받는 김포 시민에게 화가 나고 우라통이 터집니다. 우리 김포 시민들을 더 이상 개돼지로 보지 마시고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서울리만큼 파도가 몰아칠 거니까 긴장들 하시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저도 사실 이 감정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 집이 일산이고 사무실이 강남이다 보니까 차를 몰고 가면 2시간 정도 걸리고요. 지하철을 타도 1시간 40분 정도는 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편리한 교통편 앞뒤 따지지 말고 많이 빨리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또 하나 글 볼게요. 4월 23일이고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글 읽어봐드리면 이렇습니다. 김포에서 18년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더니만 김포는 아파트만 늘어났지 교통은 거의 제자리인 것 같네요. 그나마 철도라고 생긴 것도 달랑 2량. 경전철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은 매일 초저금으로 직장과 집을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매번 버림받던 김포가 D노선 급행철도가 생긴다고 엄청 기대를 했으나 역시 그 기대는 물거품이 돼버렸네요. 김부선이 웬 말입니까? 고위직 공무원분들, 나랏밥 드시는 분들 조금 더 열심히 그 직을 걸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건의하고 계시고요. GTX D노선 경기도 원안 돌려놓으세요. 하나 더 글 볼게요. 김포시장 이하 국회의원들마저 김포시민 무시하는데 나라에서 지금 챙겨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더 대놓고 무시하는 꼴 더는 못 참습니다. 50만 김포시민 기만하지 말고 발벗고 나서시오. 출근할 때마다 피눈물 납니다. 이런 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김포시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나? 살펴봤더니 특별한 거 그닥 확인할 수 없었고요. 부천시 또한 죄송합니다. 큰 노력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없었네요.
예전 2020년 9월 1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간담회 진행하셨죠. 이곳 가운데 계신 이재명 지사를 기점으로 서쪽 끝에서 동쪽 끝에 계시는 고위직 분들 많이 모여서 협약식도 맺고 간담회도 진행을 가지셨어요. 이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강력하게 나라에 건의하고 푼돈 쥐어주고 나라 살리려는 그런 일 말고 그 출퇴근 시간 조금 줄여주는데 이러한 예산 많이 투하시켜서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 정고수 또한 강력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 모아 열심히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GTX D노선 유치가 확정된 지역 혹은 그렇지 않은 지역 모두 불만이 많은 게 현실이죠. 오늘날인데 교통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 서쪽 끝에서 동쪽 끝, 경기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모두 다 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6월 발표 전까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 결과를 좀 뒤집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리고요. 부동산 재테크에 초점을 두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D노선이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봤더니 지자체에서는 왜 D노선을 그곳에 위치시키려고 애를 쓰냐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허벌판이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길동 생태공원역에 GTX D노선을 넣으려고 했고요. 하남 같은 경우에는 미사도 있고 교산 신도시도 있는데 왜 그 가운데 구도시임 하남시청역으로 그 D노선 피니시 종착역을 선정을 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D노선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치더라도 그쪽 일대는 어쩌면 활발하게 살벌하게 개발을 할 의도가 강력히 있더라. 이렇게 생각해보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죠. 앞으로 해당 지역의 가장 중심을 만들고 싶은 지역, 어쩌면 그 지역을 공표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비록 유치하진 못했지만 그곳이 될 확률이 매우 크고요. 최고의 시설이 들어갈 만한 부분, 바로 그곳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보겠습니다. 그곳에 작은 씨앗을 심어놓고 5년이든 10년이든 기다리면 철도가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그 지자체에서는 활발히 개발을 시키지 않을까 예상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